현장 취재에 달인 장윤선 아유. 선배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현장 막전 막후 오늘은 짧게. 어떤 키워드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한동훈의 처지입니다. 한동훈의 처지요? 예. 예. 아니 제가 최근에 이제 또 막 국민의힘에서 고발한다 그래가지고 톤을 좀 낮춰서 톤을 좀 낮춰서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실은 일요일 날 있었던 여야 대표 회담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취재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굉장히 격하고 사납고 공격적이고 매섭고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뭐 말을 굉장히 속사포처럼 빨리 하면서 제가 술 마시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식의 태도로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부 여당의 최전방 공격수처럼 활동을 했었는데 막상 그 큰 테이블을 두고 이재명 대표 측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측이 만났는데 첫 번째 인상, 야당이 받은 한동훈에 대한 첫 번째 인상, 수줍은 신입생 같았다. 정말요? 네. 그리고 뭐 세게 말하고 날선 공방을 하고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오히려 되게 세련된 방식으로 했다. 아니 세련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고 수줍더라. 그러니까 뭐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없죠. 같은데. 예,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이제 앉았잖아요. 앉아가지고 배석해서 뭐 얘기를 초반에 뭐 이거 테이블 너무 멀어갖고 기분 나쁨도 멱살도 못 잡겠네.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일종의 정치인들이 회담 시작하기 전에 너스레 오버액션 이런 걸 하면서 통 크게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전혀 그런 워딩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막 너스레 떨고 막 뭐 일종의 허풍 떨고 막 너스레 떨고 막 이러면서 가지 한동훈 대표에겐 전혀 그런 표정이 없더라. 그러니까 차분하고 얌전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담을 막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의제를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가 됐든 의제에 대해서 뭐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에 같이 배석한 제가 누구라고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의원이 브레이크 초를 치더라. 네.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최소한 추석 연휴 때 뭐 블라블라 이런 정도의 뭐 대책 기구를 통해서 여야가 함께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을 때 뭐 그거 괜찮고 뭐 이런 정도로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초를 확 치면서 저희 당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제. 그러면 그 다음에 대표가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한동훈 대표 평소에 성정을 보면 그 자리에서 막 공방하고 잠깐만요. 막 이렇게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민주당 앞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겠어요? 못 싸우는 겁니다. 대표가 얘기해도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말 못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모든 의제들에 대해서 초를 치더라.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진도를 못 나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의 처지가 한 대표의 처지가 매우 애처롭다. 독립생계가 아니다. 애처롭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의제들에 대하여 의총에 와서 추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곤란하니까 8개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벙벙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하면 되지 이걸 무슨 합의사항이라고 갖고 왔어. 그래서 경향신문도 한겨레신문도 다 어떻게 썼습니까? 맹탕 빈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간 겁니다. 일단 만난 거에 의미를 두자. 11년 만에 만났잖아. 그걸로 좋게 이렇게 포인트를 보수 언론은 주고 진보 언론들은 맹탕 빈손 이렇게 주제를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내부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나 오늘 그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오전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그 당내에 뭐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 이런 입장 얘기했고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제3자 특검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론으로 부결이야. 이런 뜻을 명백히 밝혔어요. 그런데 40분간의 회동에 대해서 용산이 그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국회회동에 대해서 뭔 얘기했냐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 무슨 얘기했어요? 라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뭐
그냥 이재명 대표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본인도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저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뭐 이런 그렇게 정도만 말했어요. 얘기를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40분간 그 한 단어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본인들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밝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내용의 커뮤니케이션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예, 그리고 문을 열고 그러니까 합의문 작성을 바깥에서 하느라고 다 나와서 한 거고 둘만 있었던 거고요. 합의문 작성이 끝난 다음에 들어갔더니 두 사람이 웃고 있더라. 예, 웃고 있더라. 그러니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웃고 있으니 누가 벌컥 화가 나겠습니까? 같이 오셨던 윤 분이 윤 대통령이 화가 벌컥 난 거죠. 그래서 개원식도 안 오고 그래서 개원식 불참은 뭐 야당이 피켓 시위할까봐 망신 주기 할까봐 안 왔다 아니다. 여당 한동훈 대표 탓이 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108번 내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가 사실은 친윤이 훨씬 많고 친한동훈계라고 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17명에서 더 줄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처지가 매우 곤혹스럽고 곤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대회동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모르니까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서 말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오늘 좀 약간 좀 어제 오늘 상황에서 좀 뭔가 신기했던 부분은 민주당이 야6당 개혁신당을 뺀 야6당과 함께 최혜병 특검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걸 왜 지금 내놨을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말은 했는데 여야 회담이 있었고 합의문에도 8가지 사항이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이 얘기를 민주당이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무 얘기도 없었다면 통과 안 될 걸 뻔히 아는데도 그런 전략을 왜 내세웠을까?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거든요. 그거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나도 내가 보기에도 이상한데. 아니 제가 그 해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네. 왜 이 타이밍이냐? 40분하고 연동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저 그래서 의심도 가는 거예요. 40분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어떤 설이 돌고 있냐면 이거는 뭐 설입니다. 확인된 네. 거 아니에요. 3자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다 받아주었어요. 그죠? 다 받아줘.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그 내용적으로 내용은 다 받아줬고 다만 야당의 비토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면 그 4명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이 둘을 추려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하나 비교단체 하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교섭단체는 민주당이고 그 밖에 비교섭단체들끼리 하나 해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둘 중 하나를 임명하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넷, 국회에서 둘, 대통령이 하나 이렇게 추려가는 과정인 거죠. 그랬을 때 거부권 행사하겠죠. 세 번째 거부권을 또 행사하겠죠.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한동훈 대표가 10명의 반란군을 조직해서 통과시킬 것이다. 그러면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 보일 것이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 설입니다 이거는. 네, 네. 설이에요. 두 번째는 못한다 이거. 한동훈 못 넘는다. 그리고 실제 10명이 안 된다더라. 그러니까 규합할 원래 캠프에 17명 있었는데 10명도 안 된다더라. 그래서 결국은 한 대표가 이 산을 넘지 못하고 10월 16일 재보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얼음에 그만두게 될 거다. 그 두 가지 설이 오늘 오전 정치권 안에서 돌았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왜냐면은 그 최혜병 특검법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회담 중에도 뭔가 한동훈 대표의 의사와 배치된 얘기들이 주변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그 딱 발의하자마자 바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당 사역 중 하나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원래 있던 분을 내보내고 세웠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이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입법이 어려울 거다. 아예 그냥 방송에 나와서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있어야 되고 정부하고도 교감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우리 당내에서 동의받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중에 9월 정기국회가 소집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10월 되면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죠. 예산안이 이제 상정이 될 거고. 나는 시정연설도 안 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 나도. 저도 그렇게 봐요. 이번 개원식 불참을 이후에 해서 총리가 대독할 아니 국회 오기가 어렵죠. 총리가 대독하겠죠. 이제 이 와중에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 하고 있어요? 거거든요. 아니, 최민희 의원이 오늘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황제폐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하면 오실 겁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그때 가서는 또 예산안이 볼모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까지 걸고 넘어질 의도는 지금은 없지만 상황이 막상 심각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당은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거든. 그러면 옛날에는 주로 예산안이었다고. 요즘 들어봐서 그건 또 잘 통과되대. 그런데 요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중간에 끼어버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충돌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대통령은 이건 더 싫어 이런 국면은 해가지고 이제 국회 안 와버리고 예, 이런 국면으로 가면 야당은 예산안 뭐 법정 기일 내에 통과 안 시켜도 되는 정치적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새해병 특검안도 이렇게 발의를 해 놔가지고 계속 매일 논평이 발표될 거예요. 왜 안 받냐, 왜 안 받냐, 아니면 대안 내놔라, 협의하자. 허구한 날 이제 논평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가고 이럴 거라고. 그리고 곧 당대표 저 연설이 있어요. 교섭단체. 그렇죠. 대표 연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만 연설 못해. 이것도 또 웃겨 아주. 원회니까. 그러니까 이 처지가 내가 보기에 거의 죽는 처지다 지금. 상황이. 이 처지가 10월을 감당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이게. 9월 10월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10월의 마지막 네. 밤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냈지? 아니 지금 한동훈 대표 행보를 보면은 그래요. 네. 그 어젠가요? 그 여의도 성모병원 이제 네, 의료현장 갔죠. 응급실 방문했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것도 결국은 이제 의료 분야에 있어가지고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대통령과의 그런 그 일전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네, 내비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취합해 보면 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우리식의 대안을 내서 좀 워낙 그 지금 민생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경제 문제가 없다. 수출은 잘 되죠. 수출은 그나마 괜찮지만 지금 내수 경기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 시장에 돈이 돌게 좀 해줘야 된다. 쓸 돈이 없잖아요. 다 고물가 시대에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그래서 뭔가 이런 게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전 국민이 25만 원이면 그럼 우리는 뭐 하위 70%를 하든 50%를 하든 금액을 뭐 얼마로 깎든 이렇게 해서 우리식 대안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또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각을 제일 많이 세우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계 그다음에 원내의 사령탑은 날세 그리고 내가 다 결정을 하는 것일세. 그러니까 당대표가 사실은 전체 당의 운영과 방향의 비전과 노선을 정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한동훈 대표보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훨씬 더 힘이 실리고 지난번에 만찬 취소도 오전 8시에 추경호 대표한테만 알려주고 한동훈 대표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소한 것 같지만 빡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처지가 매우 곤란하고 공공한 상황이고 앞서 이제 그 김용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돌았어요. 사실상 친윤 쪽에서 고사작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 상황이 그런 거죠. 아니,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의원님 오늘 한동훈 대표가 보니까 경북 구미를 갔더라고요. 그 반도체 관련된 뭐 소재 부품 공장도 가본 것 같고 4시 30분부터는 알려진 일정이 맞다고 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가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랑 면담도 했다는 건데 좀 그런 행보들은 좀 어떤 의미를 두고 좀 하는 걸까요? 아니 당대표 선거 때 그 자기한테 말하자면 적대적으로 대했던 그 장소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이런 정치적 현안으로부터 일탈해가지고 민생 행보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중립적이라고 보는 거거든. 민생 행보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의미 겸겸해서 일단은 또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대표가. 이제 그런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사실은 당면한 문제로부터 좀 회피하는 듯한 행보죠. 어떤 정면으로 지금 문제의 핵심에 가서 챙기는다기보다는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내두고 조금 어떤 외유를 한다거나 할까? 뭐 그런 인상 좀 받게 되는데 마침 저도 어제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쪽 민심을 좀 알아요. 예. 근데 이런 거죠. 그 사실 한동훈 대표가 초반에 63%의 지지율을 얻는 배경에는 중수청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요런 태도. 그리고 김건희 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무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상의하지 않겠다. 뭐 이제 뭐 이런 문자 익심 논란이 있었을 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노선을 모아서 63%라는 지지율을 얻어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수청을 강조를 했어요. 중도 수도권 청년. 그런데 지금 박정희 생가를 찾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수청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보수 안에서 내 입지가 분명해야 돼. 일단 지지층을 단결시켜야 돼. 나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극우 유튜버들이 켜면 한동훈 대표 욕하거든요. 모조리 한동훈 대표를 간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보 무슨 진보 진영하고 짜고 진중권, 김경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당을 엎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극우 유튜브가 문만 열면 한동훈 대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중수청이고 뭐고 일단은 지지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철우 지사도 만나고 홍준표 지사 시장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네. 만나고 그다음에 대구 민심을 좀 단결시키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저는 전략적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판이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다음 차기에 보수 진영의 진정한 차기 지도자로 우뚝 서고 싶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친윤하고 결별을 하면서 이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용기와 결기가 필요한데 한동훈 대표 모범생이잖아요. 그리고 늘 이제 허락받고 결제받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지 못하고 자꾸 우회하는 거죠. 우회해서 대구도 가볼까?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볼까? 이철우 지사도 만나볼까? 그러면 내 지지율이 좀 쌓일까? 최소한의 뭔가 생겨야 내가 힘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데 아직은 힘이 부족하다.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 참모들 취재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국민적 여론을 얻고 이 길을 가겠다라는 대표의 의지는 강건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론이 아직 안 모이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트리플 악체, 본인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다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지지율이 모이는 뭐 이게 필요한데 지난번 대표회담을 통해서 반짝 반등을 할 수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친윤계로부터 어떤 뭐 동의를 얻어내거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벽에 부닥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사면초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